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들의 다수가 어떤 의혹을 가지고 있다면 관련 기관들이 협업해서 그 의혹을 해소시키는 것이 공직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25항하고 26항만 물어보고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25항 물어보겠습니다. 국정원이 2023년 10월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한번 보안 점검을 했습니다. 보안 점검을 했더니 선관위 직원 이메일이 북한 측에 해킹이 당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IT 기술상으로 통합선거인 명부 조작, 투표자 수 조작, 투표관리관의 사인,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 그리고 그런 파일들 다 탈취할 수 있고 온갖 조작이 이론상 가능할 정도로 보안이 허술했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그런 조작이 있었는가는 서버 전체를, 설비 전체를 점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단정할 수가 없다. 근데 만약 이런 상태의 보안 상태라고 한다면 중국이나 또는 북한의 하이브리드전을 이용한 어떤 IT 기술을 이용해서 중앙선관위 서버를 해킹해서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이론적으로는 존재하는 것이죠. 뭐 해킹에 대한 대비책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보안 점검 결과 기술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그 보안 기술을 더 강화해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전 세계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중국이 다른 나라의 국가의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그게 많이 이슈가 되지는 않지만 세계에 지금 그게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중국은 타국의 선거에 개입하는 정치 공작, 가짜뉴스나 거짓 정보 확산을 통해서 타국의 위해를 가하는 인지전, 여론전 또는 ICT 기술을 이용한 사이버전 등 이런 전법을 종합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죠. 네, 그런 보도를 본 적은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외국에 나가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은 이렇게 외국에서 활동하는 기업, 그 나라에 체류하는 중국 교민, 중국 유학생들을 통해서 친중 정치인들에게 정치 자금을 제공하거나 또는 지지하는 여론을 확산하거나 선거에 있어서 그 후보에게 반대하는 그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뉴스를 퍼뜨리거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타국의 정치에 개입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사례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뭐 해외에서 그런 적이 있다고 하는 보도를 본 기억은 있습니다. 중국이 보도된 바에 따르면 캐나다하고 스웨덴은 공식적인 보고서가 나왔다고 하고, 또 중국에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대만에 대해서는 지금 선거 개입 영향성 때문에 대만은 선거제도를 다 바꿔서 당일 투표 현장 개표로 다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트럼프를 만났을 때 대한민국을 중국의 속방처럼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시죠? 그런 보도는 보신 적 없습니까? 네, 2017년 아마 판비치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할 때 그런 말이 있었다고 하는 보도는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중국이라면 한국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선거 개입을 위한 시도는 있을 수 있다 생각하시죠? 그 가정을 전제로 외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예. 부정선거 존재 여부에 관해서 아까 조금 잠시 주신문에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부정선거가 있었냐 없었냐 그 자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선관위가 선거 관리를 맡은 헌법기관으로서 국민들이 의혹이 있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 받아오면 서버 포렌식하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발언할 것이 아니라 먼저 스스로 서버 감정이든지 무슨 절차든지 다 해서 국민적인 의혹을 다 털고 가는 것이 그게 헌법기관으로서 마땅한 자세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들의 다수가 어떤 의혹을 가지고 있다면 관련 기관들이 협업해서 그 의혹을 해소시키는 것이 공직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